TMF 매수 기회가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TMF가 상승을 쭉 해주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2월 2일날 고용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시장이 정말 좋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고용지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아직은 견고하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주말 동안에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있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몇 달 내에 금리 인하 없다. 인플레 2% 기다리지 않겠다. 금리 인하 시장 예상보다 느리고 폭도 작을 것이고 금리 인하 신중 발언을 통해서 시장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되었고 달러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아끼고 있고 최후의 카드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아직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파월의 언급이 있었고 예전에 보셨던 것처럼 진짜 확실한 상황이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상황,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그리고 은행의 줄도산 파산, 이러한 분위기가 진짜 현실화가 되고 가시화가 됐을 때 이제 금리 인하 해야겠다라는 언급과 왜 이렇게 기다리고 지켜만 보고 있는지 라는 고민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민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2008년도, 2018년도, 2020년도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 우리의 증시시장은 어땠나요? 이러한 공통점 한번 보시면 2008 금위기가 있을 때 보시면 파란색 라인이 기준금리 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라인이 S&P 500이에요. 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파란색 라인이 금리 인하 떨어졌을 때 처음에 시장에 충격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선반영이 반영이 됐고 불확실성의 지표가 확실성으로 바뀌게 되자마자 이제 시장은 경제는 침체다, 좋지 않다라는 현실화가 다 왔기 때문에 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증시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쉽게 말하는 이런 이야기 있죠. 조정은 짧고 상승 길다라는 이야기가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2018년도에는 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증시는 한번 또 충격을 받고 그 뒤로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다가 2020년 코로나 때 급격한 금리 인하로 완전한 제로 금리로 인해 큰 충격을 빠졌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현실 세계와 정말 다르게도 증시시장에서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었어요. 쉽게 말하면 유동성 장세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라고 봐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로 양적 긴축으로 금리 인상이 크게 되면서 증시는 다시 하락 구간에 맞이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들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인플레이션 거치고 2024년도 경기 침체, 둔화, 금리 인하의 구간에 직면한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 과정을 갔을 때 처음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뒤로는 유동성 장세로 다시 반등할 거라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저는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파월도 이거 인플레이션이 재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금리 인하의 카드를 최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2000년도 이후의 금리 인하 이 공통점을 보면은 처음에는 시장에 충격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재확산이 됐었고 2018년도에도 똑같았고요. 2020년 코로나 때도 충격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은 꾸준하게 확산이 됐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2020년 코로나 때 이때 파월은 연준은 느꼈을 거고 학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경험,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을 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 뒤로는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한번 충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장세로 인플레이션은 재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파월도 그러한 고민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했어요. 파월의 고민은 과연 무엇인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M2 통화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한다라는 건 증시 유동성 장세가 더욱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건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염려가 파월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진짜 한 가지 최대의 변수는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재확산이 될 것이고 금리 인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가 올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을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M2 통화량 한번 보실게요. 지금 한 5년간 데이터고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일어났어요. 경기 침체가 왔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통화량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미국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통화량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파월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염두를 해두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 아직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월 2일날 발표되었던 경제지표들 내용 한번 보실게요. 미국 일자리 급증을 통해서 데이터상으로는 정말 좋게 나왔어요. 3월 금리 인하도 없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된 것 같고, 35만 3천 건의 일자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비농업 급여고요. 보시면은 비농업 급여 월별 내용을 보시면 급여 부분도 올라가고 있고 3M 이 평균값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고용이 좋다라고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파트타임과 풀타임의 내용을 보자면 풀타임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트타임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파트타임은 언제든지 해고 당할 수 있는 데이터다, 언제든지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데이터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정규직이 떨어지고 파트타이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고용이 그렇게 데이터로 나온 것만큼 좋지는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ISN 서비스 고용 지표도 한번 보시면 여기 회색이 ISN 서비스 고용 지표고요, 주황색이 논파마 월급 지표예요. 자, 보시면 월급은 올라가고 있지만, 급여는 올라가고 있지만 서비스 인플로이먼트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고용이 둔화될 거라는 이 신호를 어느 정도 암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고용에 대한 데이터는 좋게 나온 게 사실이에요. 네,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파트타이머는 올라가고 풀타이머는 떨어지고 서비스 고용직은 떨어지면서 급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고용에 대한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다. 언제든지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고 언제든지 사람이 잘릴 수 있는 구조로 향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 일봉 차트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지금 소폭 상승하게 되었어요. 3.8% 부분에서 여기서 이탈할 것인가, 지지를 받을 것인가 고민이 됐었는데 3.8%에서 지지받고 현재 4%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TLT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장기 매물과 그리고 추세선 상단의 이 부분 저항을 받게 되면서 96달러로 하락을 하게 되었어요. 채권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이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를 추종하고 있는 TMF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파월의 금리 인하 속도 좀 늦게 바라보겠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TLT 가격은 떨어지고 10년물 채권 금리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하게 된 결과가 있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ME 금리 동향포도 보시더라도 3월달 금리 동결 확률이 사실상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이후로 천천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 같지만 앞으로 파월이 말하고 있는 확실한 지표, 확실한 상황이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9월과 10월 이 금리 동결의 확률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 4%까지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위의 내용을 토대로 저는 TMF 채권 프로젝트를 기존 물량에서 1월 24일날 55달러의 매매를 진행했었는데요. 원칙대로 금리 인하 대응 전략을 통해서 매매를 꾸준하게 원칙대로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좀 변경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에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운 계좌로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존 물량을 계속 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금리 인하 대응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계좌로 TMF 채권 프로젝트 금리 인하 대응 전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금리 인하의 확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TMF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2024년도 전반적인 흐름은 금리 인하의 최종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서 저는 TMF를 떨어질 때마다 원칙대로 금리 인하 대응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계좌 시작할 예정입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주식의 비중도 가지고 있고 채권의 비중을 지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
참고해 주시면서 시장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규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식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